2024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당일 주도주를 단타 매매하기 위해서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을 사용을 하죠. 오늘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매일 과제 영상입니다. 오늘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한 종목은 모두 48개, 어제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가운데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어제랑 동일하게 27개 종목이고, 그 중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한 종목은 8종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질질이 패턴으로 짧게 매매한 흔적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요 8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시장 종합 늘 보듯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거의 보합 수준이네요. 상승 하락 종목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 상한가 2개 있었고요.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네요. 상한가 6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고 대금이 13조. 대금이 좀 들어왔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81% 상승이고 대금이 10조. 계속 10조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려서 1312원 이고요. 시장 상황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그러면 이 GTS를 통해서 요 종목들을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좌측은 미리 제가 예전에는 처음 이제 이 속제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그 거래대금 상위 50개 중에서 찾았죠. 지금은 그 당일 3분 70억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분류를 하고 분류된 종목들을 그냥 바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역 위에 올라간 종목들과 영역 아래, 영역으로 한 번도 못 올라간 종목들을 나누어 두었고, 영역 위에서도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한 종목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위지트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7번 아이언 패턴이 아닌 종목으로 한 칸 띄어져서 분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아닌 이유는 여기 보시면 검색된 이후에 이게 상한선 패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들고 갔다라면 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률은 있겠지만 여기 매수를 해놓고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갈 정도로 버틸 수 있었느냐의 관점이죠. 그럼 여기 요 3.29%짜리 장대 양봉 캔들의 절반, 정말 컴퓨터처럼 딱 매수해서 들어갔으면 절반 정도 먹을 수 있었겠다 싶은, 그래도 이게 상승률이 거의 얼마가 안 되죠. 그 이유는 캔들로는 이렇게 상한선 패턴을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거래대금 5위평을 돌파를 못한 상태의 이렇게 상승이죠. 어제랑 그제는 볼 때는 이렇게 또 요거를 충족을 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어찌되었건 이건 매수를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 끊고 나왔어야 될 것 같고 3분 70억 검색기가 아닌 3분 30억 검색기에 330 입장에서 아주 이쁜 정확한 5위평 S 패턴이 나온 모습이죠. 여기 기준봉의 거래량 5위평은 여기고 거기를 여기 돌파하면서 그룹핑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한 그 끝무리에 우리 눈에 보인 정도이다. 그래서 이건 7번 아이언 패턴이 아니다라고 지나간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부터 타점에서부터 그냥 쭉 들고 있으면 결국엔 상한가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과론적인 건데 이런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밑에 지금 저점, 종가상 저점만 보더라도 음봉 저점이나 이 3% 하락을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라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죠. 샀는데 매도를 못하고 버텼는데 우연찮게 여기를 내가 못 본 거예요. 뭐 다른 볼일을 보거나 이제 저는 제 업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못 본 거죠. 그러고 와서 열었는데 운 좋게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쯤 와 있는 거지. 그럼 다시 본전이잖아요. 그죠? 본전 가격에 와 있는 거죠. 이렇다면 뭐 그래, 이 손절 구간도 다시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와 줬으니 버텨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본전 가격 계속 치니까 그래서 뭐 상한가를 매도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적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걸 지켜보는 관점이라면 이 패턴이 깨졌잖아요. 상한선 패턴이고 5위평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게 S 패턴도 깨졌고 그 다음에 이게 터치 패턴 깨졌고 결국에는 뭐 데드 크로스로 이게 이걸 또 데드 크로스 패턴이라고 또 해야 되나요? 데드 크로스로 또 이렇게 뭐 그죠? 데드 크로스 타점도 또 이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진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손절을 안 하고 버텼는데 상한가를 먹었기 때문에 얘는 패턴이 아닌가? 이건 그냥 이건 패턴이 아닙니다. 초심자 입장에서 이건 패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부터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패턴 나온 종목 보시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두 번째 캔들에서 검색이 되었고 검색되면 항상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지켜보고 얘가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갈지 다시 이렇게 커브를 틀면서 올라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도 상황에서 5위평이 12평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타점이 여기가 되어서 S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자, 여기 타점은 매수한 이후 단 한 번도 위협받지 않고 상한가까지 가죠. 이게 패턴의 완성이죠. 여기서 상한가를 매도를 하셨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무슨 패턴? 5위평 S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첫 번째 봉에서 검색이 되었고 두 번째 봉 조정 들어갔고요. 이거 좀 키워볼게요. 세 번째 봉에서 올라가는데 상한선 패턴 중에서도 상한선 밖에 있는 패턴이죠. 그죠? 시가나 저가 자체가 상한선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준봉이죠. 기준봉. 그냥 기준봉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조정이라는 게 없죠. 그냥 이게 자체가 기준봉이다. 그러고 캔들 조정 들어갔고요. 5위평 터치하고 올라갔죠. 거래량은 아직 비슷한 수준이죠. 거래량이 줄어들죠. 캔들도 떨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조정이죠. 캔들 납작해지고 거래량 줄어들고.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이렇게 봤고 자, 멈추었죠. 종가가 7,570원. 네, 7,570원에서 멈추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면서 캔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내려가는지를 지켜본다. 그죠? 계속 감소하면서 캔들 돌리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돌파를 하면 5위평이 올라가면서 12평도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이것도 5위평 S 패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파를 했죠. 자, 기준봉 마지막 여기. 기준봉의 거래량 5위평은 여기 정도. 네, 돌파를 하죠. S자 그리면서 돌파를 하죠. 그러고 상한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위평 S 패턴으로 상한가까지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된 종목이죠.
이렇게 보면. 네, 우리 기술 투자. 다음은 이월드입니다. 이월드. 이월드라는 종목이 어제도 3S였나요? 이런 종목들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시작가를 이렇게 표시를 캔들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갭 떴죠. 18.96%. 이거 이따가 갭 크게 뜬 것들 12%짜리 갭 크게 뜬 것들 이따가 한번 제가 언급은 하긴 할 건데요. 그거는 좀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월드는 여기 지금 글자가 겹쳐져 있습니다. 시작가가 피봇 2차 장성 가격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피봇 2차 장성 가격이랑 시작 가격이랑 시가 2685, 그 다음에 피봇 분봉, 이거 피봇 분봉이었구나. 마이크를 떨어뜨렸네요. 자, 어쨌든 시작 가격하고 시작 가격에서 피봇 2차 장선을 돌파를 하고 시작 캔들에서 종가가 2,710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초심자 입장에서는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요렇게 보면 우리가 잡는 타점이 피봇 2차 장선하고도 되게 가깝고 공교롭게 시가하고도 되게 가깝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캔들 자체가 시가 이탈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살얼음판 같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살얼음판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가격이. 한번 쭉 빠지면 이게 시가가 깨지게 시가나 종가 뭐 이런 것들은 방장님도 말씀하셨고 뭐 다들 다른 주식 관련된 그 고수님들 말씀도 그렇지만 시가 당일의 시가는 세력이 만드는 가격이죠. 이 갭이 16%나 띄워서 이 스타트를 했다라는 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 시가가 이탈이 되면 돌파한다고 내가 이렇게 타점을 잡더라도 거래량이 아무리 들어와도 타점을 잡아도 시가를 이탈해 버리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또 올려죠. 여기는 시가보다 좀 먼데 그래도 시가를 이탈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서 시가랑 여기 뭐 불과 한 2, 3% 차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진짜로 올라갈 거라면 최대한 이 시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지금 3% 시가에서 3% 자리인데요. 수치를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시가에서 한 3% 조금 좀 떨어진 자리인데 방장님 3분 70억 검색기 옛날에 방장님 옛날이라는 게 아니라 방장님 검색기 보면 실시간 검색 조건 중에 당일 뭐 저가로부터 몇 퍼센트, 전일 뭐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 이상 특정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검색되게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피봇 2차 저항도 특정 그 저항 가격 라인이기도 하고 또 시가도 여기 몰려 있고 한 3%. 그래서 얘가 그냥 이 종목을 버리든 왜냐하면 전날 상한가를 간 거고 갭 출발인데 우리가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수분들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을 거고 분봉 분석이라든가 수급 분석이라든가 다 되어져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런 분석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네, 우리는 검색식 매매잖아요. 그죠? 검색식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아무리 이월드가 얘 보면 요거죠. 토스가 상장을 한다잖아요. 토스가 상장을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기업 가치가 증권사에서는 RFP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RFP 상에 할인 전 기업 가치가 할인 전입니다. 이걸 또 할인할 거니까 할인 전 15조에서 20조를 써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월드가 얘네들의 지분을 10%로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럼 이월드가 토스뱅크 를 통해서 갖고 있는 가치가 최소 1.5조, 2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얘네들 지금 시총이 3천억짜리거든요. 그럼 자기네들 시총보다 더 큰 탑업인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서 얘가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재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와 피봇 2차 장서는 지지이기도 하고 저항이기도 한데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좀 세게 무너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종목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와 상한가 같고 캡 딱 떴는데 공교롭게 피봇 2차 장선을 크게 넘지도 않고 우리의 돌파 라인은 결국 여기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지지선하고 되게 가까운 자리다. 살얼음판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 두꺼운 곳에서 내가 타점을 좀 잡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상승을 보여준 다음 그 상승을 재돌파를 하는 타점에서 나는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 정 안 되면 여기 고가 있잖아요. 2,800원. 적어도 나는 2,800원을 좀 강하게 뚫어줄 때 들어가 보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여기 종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가를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뚫으려고 오는 거면 세게 오겠죠. 근데 어제 상한가를 갖고 밑에서부터 올라왔고 세령 형님들은 돈을 쓰셨을 거고 그럼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좀 모아서 올라가야겠다. 그럼 조금 어쨌든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초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데서 그냥 아주 단순히 기준봉의 종가 돌파다 하고 매수, 기준봉의 종가 돌파다 하고 또 매수, 또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안 올라가면 그냥 말고요. 버리면 되죠. 그런 매매를 한번 보수적으로 조금 너무 높은 자리인가 20%가 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자기네 시총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 1조 이상 되는 유통별도 얼마 없어 대주주가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이 월드를. 그런 상황인데 뭐 상한가 한 두 방 연속 두 방 뭐 못 갈 법 있냐 라는 생각으로 상한가 갈 거면 어차피 여기 지나갈 거니까 그때 돈 좀 모아서 가겠지.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다렸다면 뭐 이때 질질 패턴으로 혹은 이때 와서 여기 종가를 돌파를 하는 여기를 질질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면 우리 매수 가격은 위협받지 않고 3,000원 3,000원이 오늘 상한가죠. 3,000원을 이렇게 빵 찍고 뭐 빠졌습니다만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요령도 한번 피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이월드는 그래서 저는 여기 앞부분보다 이 뒷부분의 질질의 패턴을 7번 아이언 패턴 자리로 숙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질질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막 흔들어주고 소위 말하는 이게 뭐 개미 떨구기, 개미 잡기 뭐 이런 표현들도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앞에 이런 고난의 자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올라오는 질질의 패턴은 거기다가 뭐 이슈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월드만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보면 뭐 종합시황에 보면 하나투자증권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한투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이월드는 10% 정도 뒷걸음질 조금 늦게 올라오는 그런 정도. 대장하고 요즘에 2등하고는 거의 한 10% 내외로 조금 이격은 두는 것 같은데 혼자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또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인 거니까. 그죠?
요런 고난의 자리들을 주고 질질이 올라가는데, 그때 저점도 높여주고, 이때 호가창도 보시면 아주 다이나믹하게 시장가로 막 잡아먹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질질이 패턴. 다음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토스 때문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기준봉이 여기까지 섰고요. 이렇게 해서 섰고 3분 30억 기준에서는 상한선 패턴으로 이미 출발해 왔고, 그 다음에 상한선 패턴으로 출발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가 1차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뭐 조정, 약간 S 패턴 같은 상한선 패턴으로 우리 7번 라인 패턴 매매 자에게는 요 타점 좋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긴 시간이지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터치만 해줬지만 요 타점 지켜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타점 한번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타점을 다시 한번 더 종가 이렇게 봤을 때 최고 종가를 선을 그으면 질질 패턴으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나오죠. 질질 패턴. 오늘 고가가 62,200원까지니까 62,2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질질 패턴 한 번 더 나왔고, 상한선 패턴 한 번 더 나왔고, 오늘 고가는 옛날에 고가 그 자리, 옛날에 상한가 한번 터진 날이 있던데요. 그날 종가 정도 수준에서 딱 걸린 것 같아요. 볼까요? 여기 상한가 아닌가? 아니다, 훨씬 더 옛날. 여기 29.92%. 요 상한가 요날 종가 59,700원을 오늘 살짝 넘겨줬습니다. 요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기를 저항을 맞았구나. 앞에는 거래량이 요거 비교하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조금 너무 캔들이 작고, 여기 훨씬 더 전에 여기 거래량 많았던 날. 뭐 이런 식으로 훈풍이 불면 뭐 얘네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려나요? 카카오 이런 애들도 좀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카카오페이는 요렇게 7번 라인 패턴 발생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파트너스. 기준봉이 여기서 검색이 되었고, 검색된 시점이 이미 상승해서 이거 딱 이런 검색된 순간 상한선 패턴 한번 올라왔고, 질질 패턴으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데드크로스로 올라왔던 그 자리고, 이거 일단은 조정이 끝나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종가선 긋고 종가 돌파로 일단은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상한선 패턴으로, 상한선 패턴을 들어갈 때 여기 조정 캔들이 확실히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조정 캔들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조정은 안 받은 것 같아. 그죠? 좀 많이 조정 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조정 많이 못 받으니까 제대로 조정 받으러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뭐 한 2% 정도 짧게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 제가 넣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같이 움직인 것 같아서 여기죠. 22평 아니 52평 S 패턴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한 2%, 3% 정도는 가능했을 것 같고, S 패턴, 카카오뱅크. 페이가 오르고 뱅크가 따라가고, 카카오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카카오 밑에 있었나? 카카오는 어디 팔아먹었지? 여기 있구나. 카카오도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왔던 종목인데, 얘는 등락률이, 그리고 이게 캔들 사이즈가, 그죠? 거의 바코드 사이즈죠. 그래서 얘는 등락률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숙제에서. 패턴으로. 이런 십자가 이런 것들이 맞고 이런 것들 많은 캔들은
한호가 틱 단위로 움직인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뺐습니다. 카카오뱅크. 다음은 컴퍼니 K라는 종목이고요. 당일 시가를 검색되었다가 검색된 시점에서는 돌파를 못했죠. 거기를 검색된 이후에 조정받고 돌파를 합니다. 되게 공교로운데요.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검색은 당일 시가보다 낮은 데서 검색이 됐죠. 그럼 실제로 당일 최고 종가 혹은 시가, 음봉이면 시가가 여기가 되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서 들어가는 질질이 패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익숙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한선 패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가까지 쳐도 이렇게 상승률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질질이 패턴 또는 여기서 이렇게 상한선 패턴으로 해서 컴퍼니 K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다. 검색이 보통 여기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여기가 피봇 2차장, 피봇 2차장 밑에 검색이 여기서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 캔들에서 검색이 됐다라면 요거밖에 못 먹었지만 얘는 검색이 돌파 전에 검색이 되어져서 한 개 조정 딱 받고 딱 올리는데 요게 상한선 패턴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요 검색된 요 캔들 두 개, 요 기준봉이 요 봉이 기준봉이 될 수 없는 게 이 상승이 더 큰 상승이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캔들들로만 봐서 그렇지 그냥 전날 종가에서부터 이렇게 막대기를 그으면 이렇게 막대기를 그으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B급 구역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낮은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 높은 자리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기준봉 기준으로 질질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봉이고 이거는 낮죠. 캔들 사이즈가. 요거보다 여기 작죠. 그럼 이게 기준 돌파 가격이 되고 거기를 검색된 이후에 조정받고 돌파를 하니까 자 이렇게 조금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질질 패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질질 패턴으로 한다고 이렇게 질질 패턴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컴퍼니 K 조금 특수한 케이스, 좀 특이한 자주 보기 힘든 그런 그림이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죠. NHN KCP 검색 여기서 됐고 피봇 2차 장선 영역 아래니까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하는 여기가 기준봉의 종가가 됩니다. 이만큼 이걸 캔들 한 개로 그냥 보는 거죠. 기준봉 종가를 라인을 긋고 조정받고 재돌파인데 자 여기는 피봇 2차 장선 바로 위인데 여기 왜 매수를 아까는 시가 근처였죠. 얘는 시가는 요 밑에 있죠. 여기서 밀려도 시가 이탈은 아니니까 시가 이탈 밀려버리면 세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세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긴 돌파 각 거래량 들어와도 이거는 무슨 패턴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상한선 패턴 사실은 상한선 패턴으로 짧게 좀 어렵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 패턴 한 2% 정도. 여기까지 제가 이제 7번 라인 패턴 종목들로 분류를 해 놓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장 후반에 이렇게 고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서 들어가는, 매수하고 좀 빠졌죠, 밑으로. 빠졌다가, 어쨌든 여기 돌파 기준 가격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서 기다려 봤습니다. 금액들도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는 이거 진짜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가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라인 패턴 아닌 종목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시트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스 웨이브 시스템은 검색된 시점이 바로 상한가죠. 코닉 오토메이션은 검색된 시점이 상한가. 그다음에 KMW는 재돌파가 없고요.
에이스테크도 검색된 이후 재돌파 없고, 다날 모두 다 피봇 2차 장선 위에 있습니다. 검색되고 상승하고 재돌파 없고, 세종텔레콤 마찬가지 재돌파 없고요. 광전자 검색은 여기서 되었고 돌파는 이렇게 해서 이거 재돌파 보기 힘들죠. 네. 잘못 들어가면 양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광전자 꼬리들이 좀 많은 종목이었는데 이날만 몸통 장대 양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하나 둘 셋 조정, 얘는 많이 밑에 있죠 이거. 네, 그래서 얘는 많이 밑에 있고, 이거를 상한선 패턴으로 보기에는 캔들 자체 조정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대금 조정이 적어도 이런 조정 나오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면 몰라도, 그래서 패턴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렌시스 검색되고 피봇 2차장 돌파하고 재돌파가 없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돌파하고, 이거 숙제로 제출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수수료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캔들 사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캔들 사이즈들. 지금 이렇게 패턴처럼 만들어 가는데도 캔들들이 이런 캔들들이잖아요. 얘가 17조짜리라서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올 때 앞에서 봤던 카카오뱅크나 적어도 카카오페이 같은, 카카오페이도 뒷부분에는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캔들이 시총이 7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많이 들어와야 이런 캔들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두꺼운 캔들들이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닌 걸로. 급락은 없지만 급등도 없다 이래가지고는. 컨택, 근데 급락은 없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가랑비 오쳤죠. 네. 컨택 여기서 검색됐고 앞에 고가가 버티고 있고요. 네. 재돌파 없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그냥 살짝 머무르다가 말았다. 위메이드 검색 하락. 이거를 봐야 되나? 이것도 돌파하긴 한데요.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뺐습니다. 위메이드도 앞에 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7배라인 패턴들 중에서 요즘 최근에는 고가 돌파, 그리고 이 기준봉들이나 이런 거래대금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금액들이 좀 적죠? NHN 같은 경우,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보면 제대로 씌워주고 제대로 쏠리죠, 거래대금들이. 네. 위메이드는 제대로 씌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꼬리들도 좀 있고 거래대금들도 조금 이상하고 패턴도 이상하고 오이평이 모습들도 좀 이상하고,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당일 시가에서 타점이죠. 무엇보다 시가에서 타점은 조심을 해요. 시가에 타라면 애로사항이 좀 큽니다. 시가 부근에서의 타점은. 이건 시가에서 타점이라서 이건 안 하는 게 좋았다. 다음은 카카오도 제가 뺐습니다. 이게 돌파가 있긴 한데 캔들 모양들이 썩 여기 들어갔다 치더라도 빨리 나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카카오도 시총이 이렇게 큰 건데 캔들이 이렇다. 그래서 이 숙제로는 제가 안 넣었습니다. 상승은 어느 정도 주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KEC는 시가를 넘어간 적이 없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음봉.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재돌파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빛 레이저도 시가 이탈. 시가 근처에서 타점을 안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미 야 고가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14%, 시가 9%네. 5%. 차라리 이 고가를 뚫는 아까 저기 뭐죠? 이월드처럼 이 고가를 뚫는 어떤 캔들들이 나왔을 때 뭐 질질 패턴이든 이런 걸로 들어가 주면 어차피 갈로움이라면 14%에서 20%까지라도 뭐 가준다면 그런 생각. 그리고 일봉으로 이제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내려와도 아무렇게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다음은 영역 아래 종목들 신성 델타테크 갤럭시 어머니트리 4x4 4x4 같은 경우에는 영역 아래에서 22평 터치했던 기가 막히게 주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역 아래라서 우리가 침을 흘릴 수는 없죠.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사실 검색기가 피벗 2차 장선 위에 있는 종목만 보도록 되어져 있어서 이게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많이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흥하해운,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네이버, 삼성 SDI 다 바코드죠. 그다음에 엑셈도 오늘 하루 종일 음봉이네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전자, 3S,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흥구, 석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게 저게 뭐죠? 보호예수라고 하나요? 그 신규 상장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죠? 5일, 네,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90일 보호예수 물량이 막 풀렸을 겁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보호 맞나? 있네요. 1월 5일, 11일, 1월 5일. 이게 상장일로부터 10월 5일 날 거니까. 보호예수 종료. 이렇게 다 지금 기사들이 뜨죠. 두산 로보틱스, 보호예수는 이때도 풀렸긴 했는데, 요 90일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거죠. 네. 44만 주. 얘네들이 이제 뭐, 익절하러 이제 나오는 물량들 아닐까요? 네. 여기 보면, 네. 코봇 홀딩스라는 회사가 전체 보유 주식 330만 주. 중 한 달, 두 달, 세 달 시점마다 각각 33만 주식 자발적인 의무 보유를 설정했다. 이미 세팅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정되어져 있는, 그래서 뭐 첫 번째 달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5일날 그래서 빠졌는데 그때는 버텼어요, 그죠? 그 12월 5일 이때도 버티고 올라갔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버티고 나왔다가 올라가고 지금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K파이 로보틱스 또 뭐 얘네들도 의무보,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흥구 석유, 그다음에 에브리 봇, 제주 반도체. 그 구글에서 로봇이 있던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 에브리봇이 구글하고 관련이 있나? 없구나. 두산 로봇인가? 구글 로봇이 잠시만요. 네, 종목 뉴스에서는 제가 못 찾았고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모바일 알로하라고 입력을 하시면 최근에 3일 전, 6일 전, 뭐 7일 전, 5일 전 영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 김단태 이 사람 영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거의 사람이 하는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얘가 뭐 두산 로보틱스한테 어떤 영향을 줄런지, 아니면은 뭐 제주 반도체나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통의 로봇 강자. 그러니까 제 로봇가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거기까지 보셨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빠르게 한번.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옵티코어는 500억짜리 대성창투,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에 위지트, 비트코인. 얘네들은 비트코인이죠, ETF.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 총 900억.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린드먼 아시아는 뭐랑 상관이 있을까요? 오픈 AI GPT 스토어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 그 다음에 센서뷰, 이월드, 카카오페이 보셨고, T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태영건설, 다시 살아나나? 얘네들은 정말 도깨비 같은. 동은 아나텍, 그 다음에 경인전자 390억, 코닉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 다음에 KEMW, 그 다음에 토니모리, 3기 EV까지 이렇게 빨리 보셨고요. 한일진공 오늘 상한가에서 빠졌고, 한일진공 500억짜리입니다. 이런 종목들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 자, 시노펙스 얘하고 한일진공하고 계열사 아닌가? 네, 남선알미늄 우선주, 제넨바이오 환기 종목, 한국정밀 기계 290억, 그 다음에 우선주 네오셈 또 빠졌나? 개발하겠네요. 그 다음에 한빛 레이저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도 좀 많이 내려갔네요. 그 다음에 DTNCRO, 이것도 어제도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하락이네요. 캡 하락했다가 조금 올렸다. 그 다음에 엔터 파트너즈 시총 300억. 네, 이런 거는 감자도 했네, 그죠? 감자 먹인 회사는, 네. 진짜, 쟤네들한테 감자를 먹여야 되는데. 노루홀딩스 우선주,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800억,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잘 올라가고 지금 5위평 이탈까지 했습니다. BI 매트릭스, 경고정모, 그 다음에 소룩스 300억입니다. 아시죠? 오버브 반도체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파맵신 시총 600억, 그 다음에 이미지스 시총 500억,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얘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사이토젠, 대양금속까지. 대양금속 시총 500억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숙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 5가지 패턴 혹은 7번 아이언 패턴의 입장에서 5가지 패턴이죠. 7번 아이언 패턴도 입장에서 아직 그 초심자 입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입장이라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완전 백지 상태니까 저처럼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래저래 막 머리 깨지면서 머리 깨지다가 그 채널 왔는데 5가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옛날 버릇들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첫 봉에 70억 들어온 종목을 피벗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것과 올라가지 못한 것 기준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그래서 제가 당일 시가를 표시를 했고요. 첫 봉에 매수하는 건 없죠. 5가지 패턴 중에서 첫 봉 매수는 없습니다. 첫 봉 매수는 이미 준비된 분들이 하시는 거죠. 첫 봉의 종가든 첫 봉의 시가든. 그래서 적어도 상한선 패턴을 노릴 때 캔들이 상한선 안으로 적어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한번 보시는 거,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거 상한선 패턴 앞에서 끊어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손절 나갔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쵸? 얘는 S 패턴으로 상승을 해줬죠. 3분 70억이 아닌 3분 30억짜리 종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3분 70억을 하니까. 이월드 첫봉 시가 근처 바로 빠지죠.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수. 그러니까 시작에서 빨간색으로 올라갔다가 두 번째 캔들도 빨간색. 다시 빠지면 바로 버려야 되는 건데 종가는 다시 막아줄 거야. 뭐 여러 가지 환상들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색되고 첫봉 얘는 음봉이네요. 그죠? 그 음봉 시가 돌파해주고 해주고 영역 위로 올라가고는 끝. 우리 영역 아래에서 뭐 상한선 패턴 매매할 건 또 아니니까. 그죠?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 첫 봉이 꼬리가 굉장히 긴. 야, 이건 진짜 악마 같은 그런 캔들이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첫 봉. 첫 봉 다음에 그 다음 캔들을 본다? 이것도 아니죠. KEC 첫 봉 바로 그냥 하루 종일 음봉. 위메이드 마찬가지. NHN 얘는 뭐 이미 영역 아래니까 손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첫봉 이후로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봉 시가 2%짜리지만 영역 아래. 신성 델타테크 다 영역 아래에 있는 종목들. 퓨처엠 홀딩스 멀리 못 갑니다. 엑셈, 전자, 에코프로모티, LS버틸. 그래서 장 시작 7번 아이언 패턴 매매 하시는 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데 9시 장 시작하기를 심장 두근두근 거리면서 손톱 뜯어가면서 여기 거기 뭡니까 실시간 검색기 여기 딱 떠 있는데 이게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뜨려는지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실시간 검색기에 이거 9시 땡 할 때 종목들이 쫙 나오는 거에 내가 심적으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떠 있으면 이거 9시 뭐 5분에 오든지 10분에 보든지 30분에 보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목록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해 있기만. 9시 땡 하면서 네, 막 심장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첫봉에 내가 기억을 할 필요 없다. 왜? 7번 아이언 패턴 5위평 S 패턴 경우 보시죠. 검색된 캔들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캔들인데요. 검색된 캔들 이후에 꼬리로 때리는 캔들, 그 앞에 캔들까지 8개입니다. 8개. 검색된 이후에. 네, 8개면 38, 24. 9시 24분. 네. 즉, 9시 한 20분쯤에 열었을 때 이 하나투자증권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딱 봤는데, 요러고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 9시 3분, 9시 6분, 9시 한 10분쯤, 9시 한 10분쯤에, 얘 기준봉 섰고 지금 조정받고 있네. 그럼 얘 뭘 하면 될까요? 일봉 보시면 되잖아요. 뭐 장기 분봉 보시든지. 뭐야, 장기 분봉 앞에, 얘 3분봉. 선 한번 그어볼까? 방장님 말씀해 주신 거가 있잖아요. 항상. 네. 장기 분봉 보면 되지. 없네요. 그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야,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 우리 고가 돌파. 그 관점에서 얘는 한번 트라이 해볼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 시작하고 9시에서 9시 3분 캔들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심장 벌렁벌렁거리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때 방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벌 매매 동영상에서 얘도
9개, 8개, 9개, 83, 24. 뭐, 한 8개. 자, S 패턴 정도는 한 8개에서 9개. 그러면, 기준봉 발생하고,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다. 이게 뭐죠?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하는 매매, 나는 S 패턴만 할 거야. 앞에 상한선 패턴 다 패스시키고 나는 S 패턴만 할 거야. 상한선 패턴 다 패스시키면 되죠. 요 22평 터치인데 얘가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기준번 발생하고 9, 28. 네, 아까 9개였죠? 2배. 18이니까 38, 24. 3인 3, 54. 50분. 그래서 60분 기다리고 22평 지지 여부 확인하러 올래. 이거는 뭐죠? 22평 터치나 데드 패턴만 데드 패턴을 하려는 경우 기준분 발생하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 앞에 상한선 패턴이나 뭐 저걸로 해서 갔으면 그 패턴 발생하고 다시 패턴이 발생하고 다시 50에서 60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네. 그죠. 패턴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상한선 패턴으로 기준봉 섰고 조정받고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고 수치를 좀 끄겠습니다. 바보 띄우지 마. 수치. 이렇게 상한선 패턴 올라갔으니까 이 기준봉에서부터 다시 이 기준봉에서부터 다시 18개 정도 요거는 경험치로 알겠죠? 해야 또 22평 터치 패턴 정도를 노릴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18개가 아니라 이미 얘는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터치나 데드 22평 기준으로 나는 패턴 잡아서 갈래. 질질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1시간 뒤에 와도 됩니다. 1시간 뒤에. 그래서 완전히 하루 6시간씩 이렇게 막 차트만 하루 종일 보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기준봉 발생 여부만 9시에서 9시 뭐 한 10분 정도 사이에 확인하고 난 상한선 패턴 패스시키고 S 패턴이나 22평 데드만 그날 발생하는 한두 개 종목 우선적으로 내가 연습하는 차원에서 혹은 집중하는 차원에서 매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런 인터벌 패턴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22평이니까 캔들 20개 20개죠? 3분 60분 근데 조금 이제 미리 좀 봐야 되니까 뭐 한 50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기술도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12평이니까 3분 봉 10개니까 30분인데 미리 좀 봐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인터벌 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유 있게 시간 재가면서 이 시간 재는 게 또 강박이 되려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 상한선 패턴은 꼭 하고 싶으면 기준봉 터지고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데 상한선 패턴은 자, 이런 경우에는 검색이 여기서 되었잖아. 그죠? 그래서 검색 딱 되는 순간 이거 바로 시가 돌파를 하면 질질 패턴이 될 건데 이건 감각적인 부분일 거고요. 카카오페이 한번 볼까?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검색됐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왔구나. 그럼 이거 뭐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얘만 지켜본다든지 하고 올라가고 빠졌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22평 해서 1시간 단위로 봐야겠다 뭐라든가 이게 꼬리서부터 1시간이면 60, 20개씩 그죠? 여기서부터 20개 20개씩 이렇게 아직도 안 왔어. 또 뭐 20개 아직도 안 왔어. 아니면 이제 가격 알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여기서부터 20개 여기까지네요. 20개 올라왔네. 그죠? 그러면 이쯤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조금 가격이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켜보는 거지. 계속 지켜보든지. 야, 이것도 1시간인데, 그죠? 어쨌든, 나름의 이런, 꼼수, 어떤 그런 방법들도 조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야죠. 뭐 자꾸 내가 하루 종일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또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환경이 아니라면 핸드폰으로 매매하시는 거고 또 그렇다면은 기준봉 발생한 종목들에서 나는 22평만 볼래 뭐라든가 나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상한선 패턴만 볼 거야. 상한선 패턴만 볼 거야는 뭐죠? 기준봉 상한선 패턴만 볼 거야 라는 건 기준봉 캐치가 가장 중요하죠. 기준봉 캐치하고 캔들 두세 개를 기다리는 거니까. 최대한 4개, 5가지. 그죠? 아니면 버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지나가 버린 놈들도 있죠. 상한선 패턴은 그래서 되게 고수님들, 중수 이상이신 분들 하라고 하시잖아요. 장 초반에 상한선 패턴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빠빵 터는데 내가 상한선 패턴 기다린 종목이 상한선 패턴을 안 주고 빠져버렸어. 상한선 패턴을 안 주고 빠져버렸어. 이거 상한선 패턴 아니잖아요. 난 상한선 패턴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고 빠졌어. 그럼 이 종목 버리는 거잖아요. 얘 또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S 패턴 기다리고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이거 S 패턴 기다리면서 하는데 다른 거 S 패턴 또 못 기다릴 이유는 없고 그래서 버리는데 또 다른 종목 가면 또 이래. 종목들이 다 이래. 이게 그래서 꼬이다 보면 상한선 패턴은 진짜 그래서 진짜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꼬이다 보면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절망감이 나를 이제 엄습해 오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 막 B급 구역에서 자 막 이런 데서 22평 터치 패턴이야 하고 막 나 상한선 패턴 하기로 해놓고 상한선 패턴 못 먹으면 그걸로 끝인데 22평 터치 패턴이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 못 먹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커서 매도 안 하고 버티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막 꼬이는 거죠. 매매가. 그래서 초심자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3분 70억 하시는 분들은 기준봉 이후로 5패턴 중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패턴 위주로 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숙제 영상은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은 모두 8개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그런 애들이죠. 네. 할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움직여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